안녕하세요. 안단테 TV의 글로리아입니다. 오늘은 정혜신 씨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어드릴게요. 정혜신 씨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약 1만 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최근 15년 동안은 정치인, 법조인, 기업 CEO와 임원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성공한 이들의 속마음을 나누는 일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현장에서 그 피해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치유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현장에서 쌓아 올린 30여 년의 치유 경험과 내공을 집대성에서 이 책을 담았다고 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좀 리뷰해 드릴게요. 1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그래서 충조 평판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거를 네 글자로 충조 평판 이렇게 저자는 말하는데요. 누군가의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이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고요. 충조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의 상황에서 고통은 소고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고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들 일상의 어느 대부분은 충조 평판입니다. 맞춰보세요. 어떤 게 충고고 어떤 게 조언이고 평가고 판단인지를. 야, 그럴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이건 충조입니다. 그럴수록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것도 충조입니다. 야,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 넌 늘 그 부정적이야. 참. 이것도 충조죠.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이거는 평판입니다. 야, 네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좀 너는 무뎌져야 돼. 이것도 평판이죠. 야, 남자는 다 거기서 거기야. 뭐 별다른 사람 있는 줄 아니? 이거는 충주 평판입니다.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서 곧 죽을 듯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상담가들, 친구들 모두 충조 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충조 평판의 잣대를 들이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너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 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다. 충조 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질 때가 더 많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의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는이 장독 깬다고 충조평판이라도 날려보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이다. 그의 존재, 그의 고통에 눈을 포개고 그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봐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의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친구야, 지금 네 마음이 어떤 거니? 네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의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결정적 요인이다.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사흘 전에 자살 시도 이야기를 꺼냈던 그녀의 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한 일을 복기해보자. 내가 한 어떤 반응이 그녀를 건져 올렸던 것일까?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 주저하던 몇 초간의 침묵. 찻잔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를 반복하며 버벅대던 순간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덜어준다고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칫과 버벅거림은 매끄러운 기계음만 나오던 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들린 그녀의 육성이었다. 그녀의 나아가 수면 위로 처음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 귀하다. 그녀의 나를 의식하고 그걸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내 침묵 속 언어들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알아차렸다. 자기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순간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생명의 본능이다. 가끔 그녀에게 던진 질문 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런 때 누군가가 해주는 말이란 것은 그녀가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전하는 자기 존재의 신호들, 예를 들면 침묵, 손떨림, 머뭇거림 등의 자취를 감추게 만들 뿐이다. 그때는 내 숨결이나 눈길, 신음 같은 한숨 등 이런 것들이 말보다 더 또렷한 말이 된다. 나는
눈길, 숨길로 그녀를 이불처럼 감쌌다. 너무 무거워서 눌리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그러나 안정감을 느낄 만큼은 묵직하게. 그때는 그 이불 같은 내 태도가 내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의 전부였다. 이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누구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까진 해줄 수 있는데 그랬다가 그 사람이 내게만 의지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흔한 고민이지만 괜한 걱정입니다. 그 걱정을 가장 치열하게 하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당사자다. 자기에게 유일한 그 한 사람이 자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당사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최대한 배려한다. 그리고 조심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다.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참혹함 속에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전부 잃은 사람도 그 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이상한 연결처럼 느낄 수도 있다. 논리적,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현상인데 마음의 영역에선 그렇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게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이 한 우주라서 그럴 것이다. 근사한 소식이나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신비한 팩트다. 사람은 그 한 사람이라는 존재의 개별성 끝에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세상의 전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그래서 누구든 결정적인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내 이야기,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의 불씨가 지펴지면 희미하던 생명의 박동이 쿵쾅쿵쾅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 이야기에 정확하게 두 손을 대고 있는 한 사람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심리적 CPR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다. 두 손을 그의 나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한 존재와 이어진 것이다. 존재와 존재의 연결이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한다. 심리적 CPR이란 결국 그의 나가 위치한 바로 그곳을 정확히 찾아가서 그 위에 장대비처럼 공감을 퍼붓는 일이다. 사람을 구하는 힘의 근원은 정확한 공감이다. 사람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 공감 능력. 사람들이 부르는 별칭 중 내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건 치유자라는 말이다. 어깨가 무거운 별칭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거의 전부이기도 하다.
내가 가진 결정적 무기를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공감이다. 공감은 힘이 세다. 강한 위력을 지녔다. 쓰러진 소도 일으켜 세운다는 낙지 같은 힘을 가졌다. 공감은 돌처럼 꿈쩍 않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결정적인 힘도 가졌다. 치유의 알파와 오메가가 공감이라고 나는 믿는다. 삶의 생생한 저작거리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마음을 섞고 감정을 공유한 끝에 얻은 깨달음이다. 공감에 대한 이런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절대 명제만큼 내가 깊이 신뢰하는 팩트다. 너를 공감하다 나를 만나다. 공감은 누가 이야기할 때 중간에 끊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한결같이 끄떡이며 긍정해 주는 것, 잘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아니다. 전혀 잘못 짚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감정 노동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지친다. 참다 인내심을 잃고 폭발하거나 폭발하지 않더라도 지치고 짜증이 나서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게 된다. 일방적으로 쏟아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찜찜한 마음이 생긴다. 너무 내 얘기만 길게 늘어놓은 건 아닌지, 내 말만 너무 많이 한 건 아닌가? 해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 내가 더 공감하면 관계가 좀 나아지려나? 내가 그의 처지와 고통을 제대로 공감해주지 못해서 그가 나한테 그러는 건 아닐까? 나라도 참아줘야지 하며 눈을 질끈 감고 버티는 일엔 한계가 있다. 사람은 극단적인 감정 노동에도 지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낙지 같은 존재가 되려다 그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쓰러지는 소가 된다. 직장인 남자 A가 있다. 그에겐 자기 이야기하는 걸 극도로 꺼리는 20년 지기 친구가 있다.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일이 많았다. 지금도 형제끼리 얼굴도 안 보고 지내는 사실을 A는 안다. 친구의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원형 탈모도 말 안 하고 혼자만 끙끙대며 사는 그에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내색은 안 한다. 힘들면 술로만 해결하는 친구가 딱해서 A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못 마시는 술도 마시며 또 주말에는 영화를 보자고 불러내서 그와 얘기할 틈을 만든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써도 좀처럼 친구는 속내를 꺼내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기도 했지만 꼭 참았다. 어느 날 친구와 둘이 술을 마시다 속내를 슬쩍 물었더니 술이나 한 잔 마시면 풀어지는 거지 무슨 얘기를 자꾸 하라는 거냐고 친구가 짜증을 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돌아왔다. 힘들어하면서도 묻어만 두려는 친구가 한심하고 무능해 보였고 자신의 정성을 쓸데없는 짓으로 여기는 친구가 서운하고 실망스러웠다. 친구를 돕고 싶어서 애쓴 시간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다. 그 얘기를 듣다가 A에게 친구에게 쏟는 정성이 참 특별한 것 같다. 는 A에 대한 내 느낌을 말했다. 그랬더니 A는
그러다 친구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다. 갑자기 울컥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꾸 정신 차려 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별것 아닌 내 말에 A가 갑자기 울컥하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다. A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듣다가 그의 존재 자체에 대한 내 느낌을 표현한 말이 그것이었다. 풀어서 말하자면 그의 존재 자체에 내 존재 자체인 내 느낌을 접목했으니 당연히 그의 마음에 닿았을 것이고 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이다. 그것이 비법이라면 비법이다. A가 계속 자기 속마음을 꺼냈다. A는 마음이 가볍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평생을 우울하게 살았다. 아들로서, 사위로서 양쪽 집안의 모든 짐을 홀로 떠맡으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게 자신의 숙명이라고 여겼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몇 년 전 어느 날 그는 식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적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오지에 처박혀 살았다. 집에선 실종 신고까지 하고 난리가 났다. 2달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A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산 것처럼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부터는 거절하며 산다. 그게 자신이나 주변 사람 모두에게 훨씬 낫다고 느껴서다. 2달의 시간이 자기 삶에 없었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꾹꾹 놀고만 있는 것 같은 친구를 보면 그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다. 2달 이전에 자기 삶이 떠올라 친구도 잘못될까 두렵다는 것이다. 친구가 잘못되면 그럴 줄 뻔히 알았으면서도 돕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너무 클 것 같다고 했다. A가 시작한 친구 이야기는 2달간의 자기 이야기에서 2달 이전의 자기 삶으로 옮겨갔다. 장맛비에 빠르게 불어나는 계곡물처럼 이야기가 넘쳐 흘렀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먼저입니다. 오래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면했고 그 자기에 주목하고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서 홀가분해졌다. 그 후부터 친구를 만나도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는다. 화도 별로 안 난다. 그 친구만의 속도가 따로 있겠거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 친구가 자신의 진심을 알고 있으니 준비가 되면 언제든 자신에게만큼은 털어놓을 거라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과 오래전 자기 삶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그게 내 것인지 네 것인지 모르게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이 분리된 것이다. 공감은 상대를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깊은 감정도 함께 자극되는 일이다. 상대에게 공감하다가 예기치 않게 지난 시절의 내 상처를 마주하는 기회를 만나는 과정이다. 이렇듯 상대에게 공감하는 도중에 내 존재의 한 조각이 자극받으면 상대에게 공감하는 일보다 내 상처에 먼저 집중하고 주목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따스하게 물어줘야 된다. 언제나 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언제나 내가 먼저다. 그게 공감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공감하는 일은 응급실 당직 의사처럼 상대에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의무가 되면 결국 내가 먼저 나가 떨어진다. 너를 공감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공감하는 일이다. 대개는 여기서 걸려 넘어져서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 구하는 일에서 결정적으로 실패한다. 상대에게 더 집중하려고 자기 감정은 누르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감정 노동에 시달리다가 결국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공감은 내 등골을 빼가며 누군가를 부축하는 일이 아니다. 그 방식으론 상대를 끝까지 부축해낼 수 없다. 둘 다 늪에 빠진다. 공감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나를 소홀히 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이루어지는 일이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건 자신까지 무겁고 복잡해지다가 마침내 둘 다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지는 일이다. 너를 공감하다 보면 내 상처가 드러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도 공감받고 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감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특별한 선물이다. 여러분,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한 존재를 오롯이 꽃피우게 하는 힘. 치유자 정혜신 씨가 전하는 공감의 모든 것,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나와 당신의 마음을 만나는 일은 꽃 본 듯이 반겨야 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책의 표지가 아름다운 코스모스 이렇게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다면 공감해드리고 싶은 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여러분께 글을 낭독해드렸어요. 여러분과 마음으로 항상 함께하고 싶은 안단테 TV의 글로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지쳐도 따뜻한 밤 되시고요.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푹 숙면을 취하시고 내일 아침에 정말 가볍게 행복하게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단테 TV의 글로리아였습니다.